20대 초중반, 대시, 번따, 고백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기죠. 이게 평생 갈 거라고 착각을 하죠. 여자분이 이제 32살 요 정도 되잖아? 뚝 끊겨버려요. 절반 이상이. 그래서 소개팅이라도 받자라고 해서 소개팅을 받아. 아저씨 같아. 뭘 모르는 거야, 4살까지는. 근데 더 충격인 건 뭔 줄 알아? 내가 쳐다도 안 봤던 남자들, 그 남자들이 이젠 나를 봐주지 않아요. PD님들, 최근에 제가 여자분 상담을 한 번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어요. 무슨 사례였길래요? 이분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괜찮았는데 그녀의 나이였어요. 35이요.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내가 늦은 걸 깨달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도 후회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스펙인데도 내 좋은 시기를 놓쳐서 안타까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근래에 뭐 스펙 평가 해가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스펙이 되게 좋은데 그 나이 때문에 점수를 되게 깎아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인 거죠. 노처녀가 돼가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20대 초중반, 즉 대학생 때부터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여자의 전성기예요. 어딜 가든 나이 어리다고 대접받고 풋풋하다, 예쁘다, 뭐 싱그럽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듣잖아. 그리고 어때? 주변의 남자들한테도 웬만큼 보통이어도 대시를 많이 받게 되는 시기인 거죠. 대시, 번따, 고백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기죠. 피디님도 지금 20대잖아. 어때? 이 나이 때 번따 많이 당했어요? 제일 많이 당했었던 나이가 대시는 지금도 받고 있나요?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근데 이 나이 때 더 많이 받았나? 그쵸? 그러니까. 표정이 왜 그래? 아닌 거야? 어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이때 훈녀급 이상이잖아. 진짜 잘생긴 존잘남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한테도 대시도 많이 받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연애 시장에서 내가 갑이 되어서 슈퍼 갑질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지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이 시기 때 어때요? 이게 평생 갈 거라고 착각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그랬으니까요. 내가 그 시기가 영원할 것 같아서 진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피디님도 그러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성기가 지나게 되면 서서히 나에게도 20대 후반의 시기가 오게 되죠. 아직도 대시나 소개가 들어오긴 들어와. 그래서 아쉬울 게 아직도 없어. 하긴 20대 후반이면 그래도 그럼요. 28, 9 이 정도 때는 괜찮거든. 그러면서 내가 수입도 생기면서 어느 정도 직장 생활에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어때요?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갈 수 있죠. 여유가 좀 생겨. 20대 초반보다는. 소비도 하면서요.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면서 이제 젊음을 마음껏 만끽하게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시기이죠. 근데 이때 이제 조금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옆에서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친구들이 이 나이 때 결혼하면 야, 너 뭐 벌써부터 결혼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솔로는 충분히 즐겨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유부녀를 조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잖아. 뭐 지금 뭐 결혼했고 애 낳고 뭐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아니 뭐 벌써부터 결혼이야. 20대인데 결혼은 30대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러면서 세 번째 30대 초반으로 오는 거죠. 앞자리 수가 확 바뀝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냐. 30대 초반 31살까지는 어찌어찌 소개가 간간히 들어올 수 있지만 여자분이 이제 32살 요 정도 되잖아. 뚝 끊겨버려요. 절반 이상이. 남자 소개가 그렇죠. 그때는요, 만 나이라도 30이야. 32여봤자 만 나이로 30이잖아. 빼박 30대죠. 가끔씩 들어오는 대시에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조금씩 남아있죠. 혹시 결혼하신 예. 그리고 결혼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 둘씩 이때부터 결혼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친을 쪼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또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여친도 이 나이 때부터 결혼 얘기를 그죠. 32 요 정도 네. 때. 31 넘어가면서. 그래서 위험을 감지한 여자들은 이제 막 결혼을 상대로 선을 보기 시작하거나 친구들 몰래 저희 같은 결혼정보회사를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는 20대 여성분들도 물론 많지만 20대 여성만큼 많은 게 30대 초반의 여성들입니다. 근데 이런 여자분들과 반대로 이때 결혼 생각이 없거나 자존심이 좀 센 여성분들은 난 원래 비혼이었어. 혼자 살 수 있어. 라면서 이제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하죠. 그런 친구 있습니다. 있죠? 어때 보여요? 아직도 솔로인데 주변에 없냐고 나오지. 이제 오히려 자기가 찾고 다니죠. 네. 그러면서 어때? 비혼 선언을 하면서 결혼 안 한 친구들과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모여 다녀. 희한하게 그냥 친구 아니고 그냥 꼭 기혼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노는 거예요. 비혼 친구끼리 모여서 노는 이유가 야 우리 그냥 결혼하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 야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만 실상 그런 애들이 먼저 결혼을 하곤 하죠. 그때가 언제냐? 네 번째입니다. 33세에서 34살입니다. 35이 되기 전이죠. 이렇게 비혼주의여서 같이 어울렸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배신을 때리는 거야. 나 결혼해. 청첩장을 가져오면서. 그럼 이제 어때? 그때부터 나도 마음이 조금씩 급해지기 시작하죠. 쇼크 먹지. 배신감 느끼고. 그래서 결혼이 생각이 없던 친구들도 조금씩 심란해지기 시작해. 아니 쟤도 결혼한다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매일 주말마다 어울렸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사라지고 없어. 애인과 같은 친구잖아. 그럼 어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나도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외로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러다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그래 소개팅이라도 받자라고 해서 소개팅을 받아. 근데 어때? 아저씨 같아. 이미 이제 그 나이 때는 어때? 잘생긴 남자들은 각오 없거든. 이 나이 때 만나면 보통 30대 중후반 40대를 아우 운 좋으면 30대 중후반이고요. 많으면 40대일 수도 있지. 6살 차이여봤자 34이면 40이니까요. 그럼 어떡해요? 만나서 한두 개 정도 흠이 보여.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만나. 아니 본인이 나이도 있고 한데 뭘 모르는 거야 4살까지는.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 혼자 살아야지. 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어정쩡하게 35살을 맞이합니다. 이때는 어때? 소개조차가 안 들어와요. 나이 때문에. 만약에 내가 피디님들한테 똑같은 조건이야. 33과 35을 소개하면 어떤 여자 만날 것 같아?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33은 초반이고 35은 빼박 중반이지. 그래서 그 35이란 나이를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왜 여자들이 30이 다가왔을 때 그 3자가 찍히면 느낌이 이상하듯이 35이 되면 중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타고나지 않는 이상 34살 후반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일명 우리가 아, 나 진짜 많이 늙었구나. 주름이 많이 생겼구나 라고 할 정도로 어느 순간 이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여자들이 거의가 체감되는 나이가 요 나이 때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대표님은 왜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젊어져 보이세요? 저는 이제 화장빨, 조명빨 이런 거 속으면 안 돼. 조명 겁나 많아 여기. 근데 더 충격인 건 뭔 줄 알아? 33살 때 내가 쳐다도 안 봤던 남자들, 그 남자들이 이젠 나를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상담하러 오신 여성분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예전 같으면 안 만날 남자인데 오히려 이 남자가 저 나이 많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성분들이 은근히 많아. 그러니까 나이로서 까이는 거야. 이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비자발적인 비혼이 돼버려.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혼을 진짜 내가 이러다 못할 수도 있겠다는 진지한 생각을 하고요. 어떤 여성분은 밤에 잠도 못 자는 여성분도 봤어요. 벌떡벌떡 깬대 진짜. 그러니까 이거야 20대에는 그냥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나는 결혼할 거야. 왜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다가 3자가 딱 달리면 이러다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잠시 들다가 이제 요 나이 때 되면 어때? 못하겠다. 라는 확신이 들면서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거지. 현타 오는 거야. 왜냐면 이제 현실 감각이 생길 나이잖아요. 근데 또 이러고 있는데 이런 마음의 상처를 혼자 받고 있는데 명절날 가면 뭐라 그래? 야 너도 나이 많이 먹었다 야. 너 결혼할 수 있겠냐? 라는 뭐 이모나 삼촌의 한마디에 어때요?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면서 사촌 동생이었던 20대 초반에 이제 조카가 이제 오면은 어때요? 비교가 나랑 확 되죠. 그 젊음과 싱그러움에 와 나는 진짜 이제 정말 안 되겠구나.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여성분들 저는 봤어요. 하물며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은 언니의 딸이 본인보다 빨리 결혼하는 케이스도 봤다고 하더라고. 그럴 때 진짜 현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가족 모임 때 안 가고 집에서 뭐해? 넷플릭스 보고 있잖아. 그죠?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잔소리밖에 안 들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나보다 더 빨리 결혼한 친구들, 내가 그렇게 비웃었던 20대 결혼했던 친구들이 이미 초등학생 엄마가 돼서 본인들의 생활을 즐기고 있거나 혹은 한 2년, 3년 전에 노산으로 아이를 낳아서 2살,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애 낳고 싶다. 근데 나이를 보니 낳을 수 있을까? 라는 막막함이 밀려오죠. 이거는 여자분들이 솔직히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남편이 있는 친구가 남편 욕을 하지만 남편한테 의지를 하잖아. 야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더 낫더라. 이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 이제 나는 아플 때 누가 나한테 와줄 사람도 없잖아. 아, 난 남편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서글퍼지더래. 저는 실질적으로 결혼을 안 한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 언니가 저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언니 돈도 되게 잘 벌고 예쁜데
때 야 그래도 난 너가 부러워. 왜냐면 넌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 얼마나 든든하니. 그가 나이 먹어서 이제 그 언니가 그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뭔 줄 알아? 진짜 더 대못 박는 거? 우리 같은 결혼정보회사에 오잖아요. 여자 나이가 실질적으로 만 나이 말고요. 35살 이상이 되면 10,000원이라 그래서 가입비도 더 비싸게 받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서러운데 이런 얘기 많이 해. 아니 대표님 안 그래도 서러운데 왜냐? 소개가 그만큼 힘드니까. 그럼 이때부터 자존감이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죠. 무서운데요? 그렇네. 내가 얘기하고 보니까 무섭네요. 이러다 보니까 아우 나 그럼 이제 결혼 안 할래. 내 자존감까지 박탈됐어 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40살까지 가셔서 41, 2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때는 더 자존감이 더 내려가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여자들이 노처녀가 돼가는 과정에 대해서 나이대별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내가 이제 35살 그때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실 때 그때가 기회이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빨리 어떻게든 하셔서 결혼은 35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결혼 안 한다고 루저고 결혼한다고 뭐 또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나이 먹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